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4년 1월 2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4월 총선이 있는데 첫 공약으로 여야가 모두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0.6% 증가가 나타나서 여전히 소비시장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또 있었잖아요. 자, 3월 금리 전망이 50%대로 다시 또 주저앉고 이제는 48%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금리 동결이 50.7%를 찍으면서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또 요동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시장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졌지만 조기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거다.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유가 같은 경우도 WTI 가격이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중동발 리스크, 그 다음에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수 증가 전망 이런 것들로 올라올 수도 있었음에도 이 내용이 2023년 대비해서는 5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박스권 하단이 유지가 됐어요. 위로 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주는 거니까. 자, 그래도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위로 기술적인 반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으니까요. 근데 올라와도 기술적 자리에서는 또 조정을 보이면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단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면 시장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었는데 TSMC가 AI 반도체에 대한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 대응할 것이다. 자, 대만의 제3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투자 비용이 무려 85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저커버그가 메타도 범용 인공지능 개발 대열에 합류하겠다. 그러면서 H100, 엔비디아 칩이죠. 올해 34만 개 매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전쟁 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장이 됐죠. 자, 나스닥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쓰는 기염을 토했고 S&P 500은 역사적 신고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에 대비해서는 정말 대단하죠. 수급으로 그냥 다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그래도 금리 문제 또 나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북한발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됐잖아요. 김정은이 대한민국이 주적이라고 헌법에 명기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발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여도 결국은 수습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할 것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수 부족 때문에 한국은행에 지난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117조의 누적 대출을 받았어요. 금통위에서 만약에 조건을 강화하기로 해서 그게 실현이 되면 결국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환율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시장에는 좀 안 좋은 뉴스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그래서 이 천장 뚫고 올라갔고요. 물론 달러가 강세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PF 부실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 단기적으로 있었고, 근데 여기에 단기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채권까지도 추가 발행을 하게 되면 환율이 계속 불안정한 요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객 예탁금도 52조를 재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추가적 이탈이 나오지 꼭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좋아서 다시 돈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수급적으로 아쉬운 상황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보면 자, V자 반등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올라올 때마다 다 매물대를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고 국내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그걸 꼭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저출생 관련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야 첫 공약 대결이 저출생 관련이었다. 그런데 재원은 뒷전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 문제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재료가 돼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저출생 중에서도 기존의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이런 게 아니라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다른 저출생 관련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저출생 관련한 정책별 시나리오를 발표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관련 지출 늘려야 됩니다. 이건 뭐 늘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0.055명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 늘린다고 해봐야 이미 법정 가능 기간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OECD 평균이 61.4주인데 우리는 10주예요. 청년 고용률 58%, OECD 평균이 66%. 근데 요거는 정부가 의지만 갖고 어떻게든 간에 밀어붙이면은 요거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개인적으로는 1번과 3번 수준이에요. 도시인구 집중도 우리나라 431, OECD 평균이 95.3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출산율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0.4명 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우리 지금 메가서울 하자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 혼외 출산 비중이 우리는 2.3%, OECD 평균이 43%입니다. 이거 불가능. 그렇죠? 그리고 주택가격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 가능하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반 여건도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것들이 이렇다.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죠.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뭐 정부가 뭘 하겠다는 얘기들이 쏟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자, 4CS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웹 환경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순식간에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등주 역할을 했었던 게 R소프트인데 원격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 공급하고 있죠. 일본향 수출 매출이 60%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대응 안 되는 분들은 원래 자리 돌아간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두 종목은. 그래서 천지인 개인적으로는 더존 비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핀테크 사업까지 승인을 받아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자, 주요 제품군이 라이트 ERP하고 스탠다드 ERP, 익스텐디드 ERP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익스텐디드 ERP에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사업으로 온라인 핀테크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았어요. 매출 채권 가지고 담보대출 가능하고 전자보험도 취급을 하고 또 오픈마켓에 판매자가 보유한 판매 채권을 선정선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또 한 내용은 외주 용역비가 매출 비중에서 10% 정도 차지했었는데 2023년도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지금 4.5% 수준까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전망한 연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자,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4년도 올해도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익스텐디드 ERP 사업이 2022년도에 600억대에서 2024년에는 900억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는 600억대, 2024년도에는 700억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총이 1조 3천억대이기 때문에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정 나왔을 때만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시면 자, 1월 5일자, 8일자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눈치 보고 있다가 저출생 관련한 대책 나오고 나서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공전투 벌이면 고공전투 저점 노리거나 기술적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더존 비지오는 더존 홀딩스하고 합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3월 22일에 신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되면 신주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합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시고 이 합병 이후에 물량이 좀 나오고 소화가 되면 그 이후에 또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1조 3천억 수준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700억대인데 싸지가 않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서 고공전투라면 고공전투 저점에서만 노려야 되고 그 고공전투도 이 4만원대 근처까지 고공전투가 돼야지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고공전투가 아니죠. 그래서 4만원대에서
지지 캔들 나오면서 고공전투를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이게 깨고 내려오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5일선도 따라 올라오고 있고 이 중심가부터 저점 부분 이쪽에서는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단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급속도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 작년에 한번 급등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 올라오면 매물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공전투를 벌이면서 움직일 때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날아가면 어쩔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노와이어리스 소개 이후에 추가적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조정이 나왔습니다. 추가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대가 좀 높아졌지만 기술적 자리에서 지지 캔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래는 27,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대응하자 그랬는데 지금 일단 높아졌기 때문에 28,000원대에서 지지 캔들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28,000원에서 십자봉이라든지 단봉의 양봉 같은 지지 캔들이 나오면 그때는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분할 대응할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6G 관련주들 얘네들도 꾸준하게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저출생 관련주 중 신규 테마에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